안 오지? 이런 말 안 오지? 자, 그 다인자 유전에 하나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쌍 이상의 개인 유전자가 관여하는 거. 이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면 다인자 유전의 예로는 사람의 경우 키, 피부색, 지능 이런 걸 드릴 수 있어요. 키나 피부색이나 지능이나 체중이나 아니면 지문선의 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립 유전자가 우열관계가 없어요. 자, 대립 유전자가 우열관계가 없다. 라지가 스몰이를 이기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적 유전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거야. 라지랑 스몰 A가 1번 염색체에서 라지 B하고 스몰 B가 대립 유전자고 라지 B가 스몰 B가 대립 유전자로 치자. 근데 이 세 쌍이 키를 결정할 거야. 어떤 사람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B인 사람과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인 사람. 자, 이 사람의 키는 1번과 더 비슷할까? 2번과 더 비슷할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몇 번? 이 사람은 이 사람과 키가 더 비슷한 거야. 이게 우열관계가 성립을 하면 라지가 스몰 A를 이기고 라지 B가 스몰 B를 이기고 얘가 얘를 이기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B가 되기 때문에 얘랑 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 우열관계가 없다 그랬죠? 양적 유전이라고 했지? 양적 유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대문자의 수가 중요한 거야. 대문자 수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거라. 예를 들면 대문자가 제일 많은 사람이 키가 제일 큰 거야. 대문자가 하나 줄어들면 조금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장 작은 거지. 그래서 우열관계가 없다, 양적 유전이다,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은 다른 유전하고 비교했을 때 환경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 환경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 환경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A형이나 B형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만약에 A형이나 B형인 사람이 O형한테 수혈을 좀 받았다고 해서 좀 더 O형스러워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키를 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분의 섭취라든지 운동하는 양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키가 좀 더 커지는 사람이 있고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 높은 지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자극을 적게 받으면 뉴런이 시냅스를 맺는 양이 줄어들면서 지능 발달할 시기를 놓치면 지능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유전에 비해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표현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자, 표현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완두로 따지자면 둥근콩과 주름진 콩. 자, 둥콩 아니면 주름진 콩이었지. 살짝 찢어진 콩, 살짝 둥근 콩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황색 콩 아니면 녹색 콩이었지. 연두색 콩, 좀 진한 황색 콩 이런 거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가 색깔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간 유전이라고 하더라도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지. 좀 더 붉은 분홍, 좀 더 옅은 분홍 없었어. 딱 색 중에 하나야. 근데 사람의 키는 여기가 이제 그 수가 되는 거야. 키가 작은 사람, 좀 더 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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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정규 분포성 같은 이렇게 키가 한 0.1cm 차이로 쫙 사람들이 있는 거라서 표현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인자 유전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키나 피부색이나 지능 등을 나타내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간단한 문제부터 풉니다. 지금 말한 것이랑 똑같은 거야. A와 B와 D라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볼 거고 A와 B와 D가 지금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볼게요. 시작은 독립. 좀 어려워지면 연관 들어갈 거야. 자, 어떤 사람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인데 이 사람이
자신과 유전자형이 동일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키를 결정하는 세상의 계림 유전자 있고 이런 두 사람이 자손을 얻을 때 1, 2, 3, 4, 5, 6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구해보세요. 자, 했어? 1번 뭐 나왔어? 그렇지, 27. A에서 셋, B에서 셋, D에서 셋.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나올 수 있는 표현의 종류. 형준아 얼마? 그렇지, 7개. 이거 8개 하면 안 돼요? 7개. 어떻게 7개요? 대문자 6, 5, 4, 3, 2, 1, 0. 6, 5, 4, 3, 2, 1, 0. 이렇게 7개 나와야 돼. 대문자의 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위를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자손 중 라즈디가 나올 확률은 64분의 1. 그럼 자손 중 부모와 유전자형이 동일할 확률은 8분의 1. 자손 중 부모랑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은 64분의 뭐래. 형준아 얼마? 아니 부모와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은 대문자가 3개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대문자가 3개의 확률을 구하면 되잖아. 아니지. 대문자가 3개의 확률은 이거잖아.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확률. 아니면 A한테 대문자 몰아주고 B는 하나만 가지고 D는 소문자만 가지거나 A한테 몰아주고 둘이 바뀌거나.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8분의 1. 얘가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 그럼 16분의 1이지. 2분의 1이잖아. 얼마야? 32분의 1이지. 근데 봐봐. 아직 쓰지 마. 자, 봐봐. 대문자 A한테 몰아주고 B가 하나 가져가고 얘가 될 확률이 뒤집힐 확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가 2개가 나올 수 있지. 라지비한테 몰아주고 2가지 경우가 가능하지. 그럼 라지비한테 몰아주고도 2가지가 가능하지. 라지비한테 몰아주고도 2가지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얼마? 6. 그러니까 64분의 20. 맞아요? 64분의 20이니까 얼마? 16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잘 봐봐.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풀면 시험 문제가 잘 풀리겠냐고. 너무 어렵잖아. 경우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는 뭘 이용한다? 조합을 이용해. A에 대해서 사람이 두 개를 가져야 되지. B에 대해서도 두 개를 가져야 되지. D에 대해서도 두 개를 가져야 되지. 그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야? 6자리. 키에 대해서 유전자를 6개 가질 수 있어. 그럼 사람은 A에 대해서 2자리, B 2자리, D 2자리, 6개를 가질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자리, 라지, 스몰 A 둘 다 올 수 있죠. 왜?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니까. 라지 올 수 있고 스몰 A 올 수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라지 A 올 수 있겠네. 스몰 A 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여기도 라지 올 확률도 스몰 A 올 확률도 2분의 1. 여기도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둘 중에 하나 다 가능한 거야. 만약에 여기가 스몰 B, 스몰 B였다고 치자. 여기가 스몰 B, 스몰 B면 한 자리는 무조건 스몰 B로 가져야 되고 여기만 2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가 다 이형접합이라서 모든 자리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64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2의 6제곱. 선택권이 그렇게 있는 거야. 근데 6자리 중에 3자리만 그냥 대문자로 되는 거잖아. 6자리 중에 3자리만 대문자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라지 A, 스몰 A건 스몰 A, 라지 A건 어쨌든 3자리만 대문자이면 되는 거라 64분의 22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 64라고 하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제곱도 한 거잖아.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이건 뭐냐면 대문자로 있는 애를 1이라고 생각할게. 소문자에는 우리가 대문자의 개수를 세는 거야. 여기서 다 대문자의 개수를 셀 거야. 대문자의 개수가 1이고 얘는 없지. 대문자가 있고 없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잖아요. 둘의 차이가 얼마야? 1. 둘의 차이가 1. 배림 유전자끼리 차이를 볼 거야. 둘의 차이가 1, 1.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이죠. 6이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한 수 더하기 1이 표현형의 종류예요. 이 차이를 다 더한 수에다 더하기 1이 표현형의 종류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야.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가 있다고 치자. 자, 둘의 차이 얼마야? 1. 둘의 차이 0. 둘의 차이 1, 0, 1. 다 더하면 얼마? 4. 그럼 표현형 몇 종류 나오는 거야? 5종류 나오는 거야. 표현형 5종류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대소에서 6개가 다 대소가 가능하지 지금. 왜? 부모가 다 이형접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이런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라지, 스몰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대소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씩이잖아. 맞지? 그래서 2의 몇 제곱? 6제곱이 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분모는 항상 뭐가 된다? 이형접합의 개수가 될 거야. 이형접합의 개수. 이형접합의 개수라는 건 뭐야? 이걸 다 더한 수.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서 6 나왔지? 그럼 2의 6제곱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의 6제곱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6이 내가 원하는 대문자의 수. 이게 그 대문자를 가진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에요. 다시 한번 뭐 분의 이형접합의 개수분의 그대로 올려 NC X가 돼요. N은 뭐다? 이형접합의 개수. 다시 말하면 대소의 차이 분의 N 그대로 올라가 C 내가 원하는 대문자의 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부모 사이에서 대문자가 5개는 나올 확률이 얼마냐? 대문자가 5개가 나올 확률이 뭐야? 2의 6제곱분의 그대로 올려 65가 되는 거야. 여기 있어요? 대문자 2개를 확률 2의 6제곱분의 6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에서 보자. 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니까 그렇다고 치자. 얘를 볼게요. 얘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리가 6자리잖아.
6자리지? 그런데 이미 채워진 자리가 있어. 뭐 채워졌지? 라즈비 하나 채워졌어 이미. 왜? 라즈비라서 요 자리는 라즈비가 와도 스몰비가 와도 상관없지만 한 자리는 무조건 라즈비로 채워졌어. 맞죠? 또 하나 채워진 게 있어. 누구 채워졌어? 스몰이 하나 채워졌어 이미. 맞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안 남은 거야? 하나, 둘, 셋, 네 자리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와 2의 4제곱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딱 보면 이용접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용접합의 개수가 2의 n승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배수 차이가 여기서밖에 안 나잖아. 그래서 자, 이때는 2의 4제곱이 됩니다. 2의 4제곱분에 대문자가 3개의 확률을 구한다고 치자. 얘가 그대로 올라가 4씩 대문자가 3개의 확률 3 구할 거야. 근데 대문자 하나는 이미 나와 있잖아.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 빼면 몇 개만 더 하면 되는 거야? 2개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규칙 나옵니다. 독립유전이에요, 지금. 독립유전일 때 대문자가 몇 개일 확률을 구하시오. 대문자가 몇 개인 사람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면 자, 여기 2의 n제곱이 나와요. 자, n이라는 거 뭐만 한다? 이형접합의 개수. 엄마, 아빠 합쳐서 이형접합의 개수야. 그 다음에 n이 그대로 올라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문자의 수를 구하는데 만약에 엄마랑 아빠를 다 봤을 때 이미 대문자로 동형접합인 사람이 있다. 자, 이미 대문자로 동형접합이 발견되면 그 쌍수만큼만 빼면 돼. 얘처럼 라지가 스몰이 중요하잖아. 소문자 동형접합 중요하잖아. 왜? 내가 대문자의 수를 세는 거라서 대문자로 동형접합인 쌍을 찾아서 여기서 빼주면 돼. 만약에 여기가 라지였어? 그러면 이형접합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2의 3제곱분의 3씩 내가 원하는 대문자의 수가 예를 들면 3개예요. 그러면 3씩 3을 구해. 그리고 대문자로 동형접합인 쌍을 해봤더니 이 두 쌍이잖아. 그럼 여기서 2 빼면 1. 2의 3제곱분의 3씩 1 하면 대문자가 3개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아까 한 것처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거는 16분의 1.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 조합으로. 이 규칙에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2의 3제곱분의 3이라는 건 뭘 말한다? 이형접합의 개수를 말한다. 그거는 그대로 여기 올라가야 돼. 숫자가 달라지면 안 돼. C, 내가 원하는 대문자의 수를 일단 써. 쓴 다음에 엄마 아빠를 찾아서 동형접합으로 대문자인 쌍의 수를 세서 그만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렇게 풀면 다 풀려요. 독립유전 다 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자손 중 부모와 표현행위 동일한 확률 16분의 5 나왔다고 치자. 그럼 밑에 있는 거 6번 풀어보세요. 그거 다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해서 31인가 그거 24 다시 써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안 써줄래. 뒤에 문제 풀 때 다시 나올 거야. 일단 한번 해봐. 이거는 지금 그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 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수고할 거야. 이거 뭐 나왔어? 32분의 11 32분의 11? 태연아, 32분의 11? 네. 진짜? 네. 진짜? 네. 볼래? 64분의 11. 아들! 내가 뭐뭐한 아들, 뭐뭐한 남자, 그럼 2분의 1 한 번 더 하자고. 태연아, 어땠어? 안 했어? 자, 부모보다 키가 큰 형질을 지닌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32분의 11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64분의 11이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팁,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부모의 표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표현이 똑같은 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에요. 부모의 표현이 똑같으면 부모의 표현이 똑같은 부모와 표현이 똑같은 애가 나올 확률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야. 그러면 부모랑 같을 확률이 16분의 5였으니까 부모랑 다를 확률은 16분의 11이겠지. 근데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2분의 11, 여기가 32분의 11이라 6C4, 6C5, 6C6 안 구해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이해됐지? 부모랑 같이 나올 확률, 같이 나올 확률이 중심이 되면 이거의 대칭으로 위아래가 나오게 될 거다. 이거만 이용해도 빨리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뒤로 넘어가면 세쌍이 관여하며 대립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의 종류를 말했습니다. 우리 표현의 종류 어떻게 하기로 했지? 대문자의 차이를 보자고 했는데 우리 지금은 독립유전이야. 그러니까 차이를 해봤자 1 아니면 0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형접합의 개수 더하기 1 하면 돼요.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표현의 종류 몇 종류일까? 몇 종류? 6종류. 이형접합이 5이면 10, 10, 10 빼기가 5가 나올 거야. 더하기 1, 6종류야. 그러면 자녀에서 밑줄친 부모랑 표현이 동일할 확률. 자, 자녀에서 밑줄친 부모는 대문자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형접합의 개수가 몇 개였어? 5개. 음주가가 5개였잖아. 자, 2에 n제곱분의 nc x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n이 뭘 말한다? 이형접합의 개수. x는 뭐 한다? 내가 원하는 대문자 수. 자, 그럼 여기서 구합니다. 2의 5제곱분의 5c 대문자 몇 개 나올 확률? 3개 나올 확률이니까 5c 3. 그럼 2의 5제곱분의 5c 3 얼마? 16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16분의 5야. 자, 그럼 그 밑으로 갈게요. 그 밑으로 가면 자녀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의 종류는 몇 종류야? 이형접합이 4개죠. 하지마. 이형접합이 4개야. 그러니까 표현형은 5종류야. 그러면 밑줄친 부모와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은 밑줄친 부모가 대문자가 몇 개야? 4개지. 자, 이렇게 합니다. 이형접합이 4개였으니까 2의 4제곱이야. 그러면 4C 내가 원하는 대문자 수가 몇 개야? 4야. 근데 뭐가 보여? 대문자 동형접합이 나타났죠? 자, 대문자 동형접합이 몇 쌍 나타났어요? 한 쌍. 빼기 얼마만 해주자? 1 해주자. 대문자 동형접합만큼만 빼주자. 그러면 4C 3이 되는 거지. 2의 4제곱분의 4C 4. 이거는 대문자 동형접합의 쌍. 엄마 아빠 다 합쳤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원하는 숫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2의 4제곱분의 43 하면 얼마 나와요? 16분의 4. 그러니까 4분의 1 나오겠네. 자, 그럼 밑에 있는 두 번째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밑줄 안 치는 부모에서도 동영접합이 하나 더 있으면 2를 빼줘야 돼요. 아니, 부모 다 합쳐서 하는 거야. 원래가 동형접합 쌍수를 셀 때는. 근데 지금은 밑줄 치는 부모가 있으니까. 아니야, 그 상관없어. 밑줄친 부모가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지 밑줄치지 않은 부모도 동형접합 가지고 있으면 빼줘야지. 지금은 밑줄친 부모랑 표현이 동일할 확률이라 대문자의 수가 4개라는 것만 따진 거야. 동형접합이 누구한테 있는지 중요하잖아. 어떤 부모가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지금 밑줄 안 치는 부모에서도 동영 지금 1 빼주시는 게 그 밑줄 치는 부모에서만 따지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부모 둘 다 합쳐서 세는 거라고. 부모 둘 다 합쳤을 때 나오는 동형접합 쌍을 세는 거라고. 근데 얘는 두쌍 아니에요? 어디가 두 쌍이야? 옆에 스몰이 있죠. 아니, 대문자. 지금 왜 저래?
자, 3번 했어요. 3번에 1번 몇 종류? 4종류. 몇 분의 몇? 8분의 1. 자, 2역적 합의 개수 몇 개? 3개. 2의 3제곱분의 30. 내가 원하는 대문자 수 몇 개? 3개. 3개인데 부모 다 합쳐서 봤을 때 동형적 합이 몇 개야? 대문자로 3개. 그럼 30, 0. 그래서 8분의 1. 1이지. 30, 0.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표현의 종류 몇 종류? 6종류. 6종류. 그 다음에 밑줄친 부모랑 동일한 확률은 16분의 5. 왜냐면 2형적 합의 개수 몇 개예요? 5개지. 2의 5제곱분의 5씩. 자, 밑줄친 부모는 대문자를 몇 개 가지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네. 그럼 5씨 5가 돼야 되거든? 5씨 5인데 부모 둘 다 합쳐서 대문자 동형적 합 몇 쌍? 2쌍. 그러니까 5씨 5 빼기 2, 3. 5씨 3.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야? 16분의 5 나오는 거야. 홍준아, 이해됐니? 이해됐대? 이해된 거지? 독립유전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이지 이걸로만 문제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자, 옆에 넘기면 우리 어제 배웠던 다인자와 복대립이 결합된 문제. 자, 얘네들은 서로 다른 염색지의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다인자는 다인자대로 따로 풀고 복대립은 복대립대로 따로 풀어서 둘의 값을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이때 보세요. 다인자는 세 쌍이 관여합니다.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가 관여해요. E, F, G가 복대립이야. 표현형이 세 가지라는 건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 봐. FG와 EG와 그 다음에 EE가 표현형이 모두 다르대. 우열관계 얘기해봐. 누가 제일 세다? 그렇지. 제일 센 게 F죠?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E. 오케이? 우열관계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우열관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1번하고 2번 둘 다 풀어보세요. 요 우열관계 가지고 푸는 거야.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다인자, 그 다음 복대립 따로 구해서 곱하면 돼요. 두 개보다 많으면 다 복대립이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 이게 가는 비율하고 영상도 안 듣고 생패야지. 야, EG하고 E가 표현형이 다르대. 그럼 누가 이긴 거야? G가 이긴 거잖아. 그래서 E라는 표현형과 G라는 표현형으로 나눠졌는데 FG하고 EG가 다르대. 그럼 이번에 누가 이긴 거야? F가 이긴 거지. 그래서 FG, E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은 안 돼. 연건도 안 났는데 벌써 터질 것 같으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쉬운 법을 알려줬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어떡하냐? 어떻게? 저는 다른 바탕이랑 비교했을 때 물리 못하기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못밖에 안 됐어요. 근데 유전이 이렇게 제일 빡셀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 화학의 양적 관계보다 더 빡센. 아직 빡센 거 안 나왔어요. 계산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혹시 F는 애초에 따로 보면 따로 보면 성준이는 영상 제대로 들었어? 저 아까 3시간 걸렸어요. 다 보고 풀고 하는 잘했어. 자, 1번 답 몇 종류? 잠시만요. 보고 있어? 9번 가지고 풀었어요. 맞아. 2번? 네. 있어? 자, 1번 몇 종류 나왔어? 10종류. 그 다음 2번 뭐 나왔어? 심사pon했어요. 자, 일단 여기 봅니다. 여기랑 여기 보고요. 여기 나눠서. 여기랑 이렇게 보고 나눠.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표현 하나, 둘, 셋, 넷. 이형접합이 4개니까 더하기 하면 5 곱하기 2G하고 F가 나왔죠? 자, F, G, E. 자, 양쪽에 들어있는 게 G지, 2등이지. 2등짜리가 양쪽에 들어있으면 표현이 몇 종류? 1대 1로 2종류. 1등짜리가 양쪽에 들어있으면 3대 1로 2종류. 그럼 지금 여기 2G, 여기 GG가 양쪽에 들어있잖아. 그럼 표현이 2종류.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G랑 FG가 만난다고 치자. 자, EF가 됐죠? 그럼 뭐야 이거는? F. 그 다음에 2G가 됐지? 그럼 이거는 뭐야? G. FG가 됐지? 그럼 이거는 F. 그 다음에 GG가 됐지? 그러면 G. 그러니까 뭐야? F 아니면 G.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잖아? 자, 근데 여기서 5 곱하기 1라서 10종류는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은 표현형을 가질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대문자가 몇 개를 확률이야? 4개를 확률이지. 이 사람과 같은 확률 맞지? 자, 그럼 대문자가 4개를 확률은 이형접합이 4개니까 2의 4제곱 4C 원래는 4야. 근데 대문자로 동형접합이 몇 쌍이 있어요? 2쌍이 있지. 그럼 4C 2 이렇게 되지? 그래서 2의 40분의 4C는 몇 분이면? 8분의 3이고 FG하고 EG 사이에서 뭐 태어날 확률? G가 태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뭐라고 했어? 2등짜리가 양쪽에 있으면 1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형접합의 개수가 몇 개? 3개. 그러니까 더하기를 하면 4. 양쪽에 지금 꼴찌가 들어있죠? 그럼 2대 1대1 나오잖아. 3종류. 그래서 얼마? 12종류. 자, 그러면 이 상황과 표현이 같아질 확률은 2의 3제분의 3C. 대문자가 2개야. 대문자가 2개인데 동형접합으로 한 쌍이 있으니까 3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3. 거기에다가 얘랑 표현이 같아질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지? 여기 4분의 1. 그래서 32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문제편 136 가볼까요? 체크해보세요. 6번 그 다음 8번 여기서 11번 한번 해보자. 6번, 8번, 11번
자, 6번 답은 기억력 티그. 그렇지. 기억력 디귿. 그다음 8번 답은 기억. 기억. 디귿은 몇 분의 몇 나와야 돼요? 32분의 그렇지. 32분의 3 나와야 돼요. 11번 답은 기억 티그. 그렇지. 기억 디귿.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2번 문제 풀어봤었죠? 네. 12번 풀어봤었죠? 그러면 지금 13번하고 14번 해볼게요. 13, 14, 15, 4. 삼번은 단자 유전이 아니죠. 이렇게 나와있어. 13번? 네. 어. 디귿, 13번 디귿에서 그 이거 유전자형 이거는 부모 사이에서라는 건 부모가 둘 다 누구랑 어디 8번? 에 디귿 선지? 나의 표현은 네 가지라는 HRT 중에 누군가 둘은 공동 우성이거나 공동 열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의 수보다 표현이 많아지면 공동 우성이나 공동 열성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 유전자 4개 이상할 때는 1등일 때 표현형 2개 그런 거 못 써요? 응?
그 1등일 때 표현형 2개, 2등일 때 표현형 2개, 3등일 때 표현형 3개, 공동 우성일 때 표현형 4개 그거 알려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유전자 4개 이상일 때는 4개 이상일 때도 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약간 애매하지. 왜냐면 4개 이상일 때도 4개를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그중 3개를 볼 때가 많으니까. 그럼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지. 자, 13번. 14번도 못했는데 응? 맞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지. 14수가 무슨 거였어요? 13, 14, 15. 너 뭐 풀었어? 14수가 별로 안 쓰겠어. 자, 13번 답은 뭐 나왔어요? 니은디귿 나왔지. 니은디귿. 거기 보면 기억과 니은은 일단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상면 특징이 있다고 알려줬고, 기억은 한 쌍이면 뭐야? 단일인자. D하고 D 프라임. 니은도 한 쌍. 그럼 이것도 단일인자. 그런데 기억은 한 쌍이지만 D와 D 프라임이니까 일반 유전. 니은은 한 쌍이지만 EFG 대립 유전자가 3개보다 많으니까 복대립인데 E와 EF가 같다. E가 더 센 거야. 그 다음 FG와 GG가 같다. 누가 더 센 거야? G가 더 센 거죠. 그럼 뭐야? E와 G가 같고 F보다 크다. E와 G가 같고 F보다 크다.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니 그냥 F보다 E가 세고 F보다 G가 세다. 거기까지만 봐도 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냐면 DD'D'D'과 EF, FG가 만났는데 이 사이에서 표현형이 12가지가 나왔대. 12가지는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4잖아. 그러면 복대립에서 4개가 맞다는 게 표현형이. 그렇다는 건 공동 우성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E하고 G가 같고 F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답은 니은디귿이라고 하네. 자, 14번. 자, 가는 단일인자 유전. 나도 단일인자 유전인데 가는 A가 완전 우성이고요. 나는 중간 유전이고요. DFG가 있는데 표현형이 4가지라는 건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2가지가 뭐야? A에서 2개, B에서 3개. 그러면 복대립에서 2개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여기 그냥 넘어가. 마지막 겁니다. 여기에서 자녀가 어머니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일단 A가 같을 확률은 1. 무조건 A죠? A가 우성이니까. 그 다음 B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 그러면 복대립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뭐 들어가? 양쪽에 제일 센 애가 들어갔다고 소개해. 양쪽에 제일 센 애. 그럼 양쪽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누구예요? D죠? 그럼 D가 제일 세다는 거지. 근데 D가 제일 세면 위로 올라갑니다. D가 제일 셌는데 표현형이 2개가 나오려면 D 다음에 누군 거야? 2인 거야. D 다음에 2고 F하고 G는 누가 더 센지 알 수가 없어요. 라지 스몰이 들어가면 3대1 나오잖아. 라지 스몰이 들어가면 3대1 나오잖아. 그럼 4분의 3이 나왔다는 거는 3대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제일 센 애가 양쪽에 있어야 3대1이 나오지. 그러니까 D가 제일 센 거지.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A, A', B, B', DF와 A, A', B, B', E, G 사이에서 표현형이 기억과 같은 확률. 자, 일단 A가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3. 그 다음 B가 같은 확률 2분의 1.
그 다음 곱대비 같은 확률은 지금 뭐예요? D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2분의 1, 16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돼. 있습니다. 오케이? 쌤, 한번 쌤. 할게요. 뭐? 15분 안 하시네요. 15분 했어? 아, 저 지금만 하면 돼서 잠깐만 시간 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봐. 네. 남자 여자를 굳이 왜 나눠줬냐고? 걔네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걸 문제 내려고. 상관없어. 계산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단 뭐야? 잠시만요. 아 뭐해? 아까 틱톡 있다며.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은 8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32분의 3. 나입니다. 표현이 5가지니까 이게 뭐 들어간 거야? 공동구성 들어가야지. 공동구성. 운동을 했어요. 그럼 뭐야? 2가 제일 약하고 F하고 G가 힘이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러면 스몰에 의해서 기억과 니은의 표현이 모두 P와 같은 확률이잖아. 네. 이제 그럼 대문자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대문자 2개 나올 확률이 8분의 3. 근데 거기까지 했는데 저 뒤에가 틀렸어요. EF가 나올 확률이잖아. 네. EF가 나올 확률은 결국 F가 나올 확률이랑 마찬가지잖아. 네. 1대1 대 1대1이잖아. A우랑 B우가 만났을 때 모든 혈액형이 1대1 대 1대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지. 근데 EF랑 EG랑 만났을 때 가능한 게 EE랑 EG랑 FE랑 FG인데 F가 2가지 나오고 2번 나오죠. 아니 F2랑 FG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A O형하고 A B형의 표현이 같아요? 다르지? 4분의 1이지. 그래서 기억. 만약에 그 대립에서 애들이 A하고 B하고 D가 관여하든지 A하고 B가 관여하든지 두 쌍, 세 쌍이 관여하는데 그 중에 2개 또는 3개가 같은 염색체인 거야. 그럼 걔네들 어떻게 돼야 돼? 같이 다녀야 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관에 대해서 좀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아니고 2개 먼저 볼게. 자, A하고 B가 둘 다 다인자에 관여하는 유전자인데 어떤 사람이 라지 A 스몰 B, 라지 B 스몰 B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지. 항상 부모가 이렇게 가지라고 보는 거 없어요. 어떤 부모는 라지 스몰이 라지 B, 라지 B를 가질 수도 있어. 이게 이영접하고 가장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일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두 쌍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최대 몇 종류 나올까요? 최대 몇 종류? 5종류.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가 4개거나 3개거나 2개거나 1개거나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 중에 부모랑 표현이 같은 거는 몇 개지? 대문자? 2개지. 그러면 부모랑 같은 걸 기준으로 양쪽이 나올 확률이 대칭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보자. 일단 A하고 B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B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했던 거랑 똑같아. 자, 이영접합의 개수가 몇 개야? 4개. 그럼 얼마? 4에 2의 4제곱분의 그러니까 16분의 16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얘는 16분의 4C 4 얼마? 1. 4C 3 얼마? 4C 2 얼마? 1, 4, 6,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4, 6, 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영접합으로 있는데 두 쌍만 관여할 때 부모랑 자녀가 같은 확률은 8분의 3이 나올 거야.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할 때 금방 외워서 하면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독립 유전일 때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독립유전일 때가 표현형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현형 5가지 나오고요. 근데 나올 수 있는 비율이 부모 중심으로 했을 때 1대 4대 6대 4대 1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번에는 연관을 볼게요. 자, 연관을 볼 건데가 연관은 무슨 연관과 무슨 연관이 있었냐면 대문자끼리 같이 있는 연관,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같은 크기끼리 같이 있는 연관은 상인 연관,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는 연관은 상반 연관이면 여기서 말하는 교배는 몇 개가 나와요? 결합은 3가지가 나오겠지. 어떻게 3가지? 상인과 상인, 상반과 상반, 상인과 상반 이렇게 3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상인하고 상인이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와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만난 거지만 간단하게 쓰면 대문자 2개짜리와 0개짜리, 2개짜리와 0개짜리가 만난 거나 마찬가지. 맞지? 그러니까 유전자로 쓰자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이거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유전자이 아니잖아. 뭐가 중요해? 대문자의 개수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2, 0, 2, 0을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표현이 몇 종류 나올 거야? 표현이 몇 종류 나와? 2용, 2용이 만나면 세종류. 무조건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표현형 3종류예요. 왜? 4대 4, 2, 0 이렇게 나올 거잖아? 얘랑 얘가 만났어. 대문자 몇 개? 이렇게 만났어. 대문자 몇 개? 4개. 이렇게 만났어. 대문자 몇 개? 2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2개. 이렇게 만들면 대문자가 0개. 표현형이 3개 나오잖아? 무조건 1대1이 표현형 3개 나오면 무조건 1대1이야. 그럼 이거 봐. 4개 대 2개 대 0개가 1대1이니까 4분의 1 대 4분의 2 대 4분의 1이라서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가 나왔다. 내가 잘 알아줄 거. 연관에서 만나면 상인하고 상인이 만났을 때가 표현형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연관일 때는 상인하고 상인일 때가 표현형이 가장 많아. 그래서 3개가 연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상반하고 상반이 만난 걸로 볼게요. 상반. 앞으로는 상반 이런 거 안 쓸 거 그냥 수태로 바로 써버릴 거야. 상반은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와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가 만난 거라. 대문자 몇 개? 1개. 1개와 1개, 1개야. 자, 그럼 표현이 몇 종류 나올까? 좀 네? 한 종류. 어떻게 만나도 대문자 2개밖에 안 돼. 100%다 표현이야. 2개짜리밖에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몇 개 나온다? 1개밖에 안 나와.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연관돼 있을 때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다? 상이상이다. 가장 적게 나오는 거는 상반상반이야. 그럼 상인상반 어떻게 나올까? 중간 나올 거야. 그 중간. 그래서 몇 개? 2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가 상인, 하나가 상반이라고 하자. 얘는 라지, 라지비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얘는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라서 2, 0. 여기는 달라. 근데 여기는 1, 2 같아.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3개, 이렇게 만나면 1개. 그럼 표현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봐봐. 부모를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했잖아. 부모를 중심으로 대칭이라는데 표현이 2개밖에 안 나왔다. 짝수로 나왔다. 무슨 뜻이야? 부모랑 같은 애가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부모랑 같은 애가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부모끼리 만났는데 부모와 같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 나잖아. 아, 이거 연관인데 상인상반이구나를 찾아내야 돼. 근데 부모랑 어떻게 똑같이 대문자 2개짜리가 안 나온다고. 대문자가 3개인 애가 절반 나오고 여기 하나인 애가 절반 나와. 왜냐면 부모를 중심으로 대칭해야 되는데 짝수라는 거는 부모 없이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모랑 같은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상반하고 상반이 만나면. 그래서 이거는 1대1대1, 이거는 무조건 1, 이거는 1대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일단 정리하세요. 보지 말고 정리해보세요. 몇 대 몇 대 몇이 나올지, 몇 분의 몇 대 몇 분의 몇이 나올지를 보지 말고 정리합니다.
치우는 거예요? 아니 밑에 있는 상식. 원래 그 방법으로 설명을 하다가 요즘에 그냥 이 방법으로 설명하거든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새쌍으로 갑니다. 이거는 두 쌍은 새쌍을 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야. 그럼 새쌍으로 갈게요. 자 분모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하고 만나.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최대 몇 개라고 했지? 표현형 7가지. 자, 그럼 표현형이 7가지가 6개의 경우, 5개의 경우, 4개,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러면 부모랑 같은 게 대문자 3개야. 대문자 3개인 경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독립부터 갑니다. 모듈들이 독립일 때. 자, 독립일 때 표현형 나오는 거 보면 2에 몇 제곱분에 나오지? 2에 6제곱분에 66, 66, 64, 63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64분의 66 1. 자, 그 다음 66 6 64 15, 5. 자, 63 20, 20 돼서 1대 6대 15대 20대 15대 6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7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연관이 나옵니다. 연관 중에 뭘 먼저 볼 거냐면 이게 더 복잡해서 이거 먼저 볼게요. 2개는 연관인데 하나는 독립일 거야. 2개는 연관인데 하나는 독립인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A, B가 연관이냐, A, D가 연관이냐도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개가 연관이고 하나가 독립이라는 것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A, B가 연관돼 있고 D가 따로 있다라고 볼게. 그러면 2개 연관, 2연관, 1 독립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상인. 연관에는 상인으로 연관되고 하나가 독립인 거야. 잘 봐요. 그러면 상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대문자 개수로만 쓸게. 아까 좀 라지 안 쓰고. 상인상인은 2, 0과 2, 0이 만난 거지. 맞죠? 이거는 뭐야? 1, 0과 1, 0이 만난 거지. 다시 말하면 라지 B 스몰 D, 라지 B 스몰 D가 만난 거야. 이해했어요? 대립 유전자 대문자 개수를 쓴 거야. 그러면 2형, 2형이 만나고 1형, 2형이 만났다. 그러면 2형, 2형 사이에서는 대문자 몇 개 나와? 몇 종류 나와? 세 종류 나왔지. 어떻게 세 종류냐면 4개 아니면 2개 아니면 0개가 1대 2대 1로 나올 거야. 맞아? 자, 이거는 최대 대문자 몇 개 나와요? 2개와 1개와 0개가 1대 2대 1로 나올 거야. 맞죠? 그러면 가장 큰 숫자를 더하면 얼마예요? 6. 가장 작은 숫자 더하면 얼마예요? 0이지. 0에서 6까지 다 나오는 거야. 왜? 6, 5, 4, 3, 2, 1, 0. 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맨 큰 숫자 더하고 제일 작은 숫자 더하면 돼. 그러면 0부터 6까지 다 나오는 거야. 대문자. 그럼 얘도 표현형이 독립일 때 7개라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상인 독립일 때도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7가지 나온다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 대문자가 6개, 5개, 4개, 3개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자, 이거 구하는 거는 봐봐.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지. 어쨌든 이 중에 누군가가 나올 확률이 다 4분의 몇이잖아. 맞죠? 대문자가 4개 될 확률, 2개 될 확률, 뭐 0개 될 확률이 다 4분의 몇이잖아. 맞아. 라지 D가 나올 확률 4분의 1, 라지 D 스몰 D가 나올 확률 2분의 1, 스몰 D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얘도 뭐든지 4분의 몇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양쪽을 조합할 때 어쨌든 몇 분의 몇이 나오는 거야? 16분의 몇인가가 나오겠지. 맞죠? 그럼 대문자가 6개 될 확률은 뭐만 하면 돼? 6개가 되고 찾아서 얘네 둘만 곱하면 돼. 밑에 이미 써 있으니까. 대문자가 6개 되고 찾아. 옆에는 B를 곱해 얼마? 16분의 1. 자, 대문자 5개 될 확률 합니다. 얘랑 얘가 만나면 되지? 얘 둘이. 그럼 옆에 있는 숫자 곱해 얼마? 16분의 2. 자,
자, 그럼 대문자 4개 될 확률. 4개 될 확률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1.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2. 그럼 1 더하기 2니까 3. 맞죠? 자, 대문자 3개 될 확률. 3개 될 확률은 얘네 둘밖에 없잖아. 곱하면 얼마야? 4. 16분의 1, 2, 3, 4, 3, 2.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 라지 스몰 1, 라지 스몰 2, 라지 스몰 2끼리 만났는데 표현형이 7종류가 나왔다. 문제 그렇게 나. 그럼 여러분 딱 머릿속에 아, 독립이거나 상인상인 독립이겠구나. 최고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부모랑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었다. 그럼 그거 뭐야? 얘가 아니라 얘는 상인상인 독립이구나. 알아서 이 문제를 푸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상반상반 독립. 근데 부모처럼 부모랑 유전자랑 같다 했을 때 4분의 1이면 저기 유전자랑 딱 저렇게만 됐을 때 그치? 그러면 다른 건 다른 비율이지. 다 따져야 돼요. 그것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쉽지 않지만 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수능에 다인자가 나왔을 때가 애들이 제일 힘들어했을 때라 다인자를 위한 공식을 개발을 했어. 대충 애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대로 풀면 될 수 있게. 그걸 모르면 찍는 문제, 알면 푸는 문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자, 어쨌든 요거는 이해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상반 독립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상반 독립으로 가면 아까 기억나죠? 상반은 1, 1과 1, 1이 만나고 1, 0과 1, 0이 만나면 여기서는 표현이 몇 가지밖에 안 나왔어. 딱 한 가지. 표현형 대문자 2개짜리로 100% 나왔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왔지? 대문자 2개 대 1개 대 0개가 1대 2대 1 나왔잖아? 그럼 표현형 몇 개 나오고 있어? 3개. 표현형 3개 나오면 무조건 몇 대 몇이겠어? 1대 2대 1. 가장 큰 숫자가 이거 몇? 4. 가장 작은 숫자가 몇? 2. 2, 3, 4가 1대 2대 1 나오는 거야. 그러면 4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그래서 표현형 몇 가지가 나온다? 3가지가 나온다. 자, 내가 아까 말했죠? 상인상인이 만났을 때가 제일 많다. 상반상반이 제일 조금이다. 상인상반은? 상인상반은 중간이다. 느낌상 몇 개 나올 것 같아? 5개. 그렇지. 5개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상인과 상반이 만나고 독립이 됐다라고 하면 2, 0, 1, 1과 1, 0, 1, 0이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2, 0하고 1, 1이 만났을 때는 대문자 3개나 1개가 1대 1로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독립인에는 2개랑 1개랑 0개가 1대 2대 1이 나왔어. 제일 큰 숫자 넣으면 5, 가장 작은 숫자 넣으면 1. 1에서 5까지 1, 2, 3, 4, 5 5개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얘는 이거 넣을 확률 2분의 1, 이거 넣을 확률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몇이고 얘네들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니까 4분의 몇이라 얘는 분모가 몇이 될 거야? 8분의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번에 대문자가 5개를 확률보자. 5개를 찾았어. 옆에 있는 숫자 곱해 얼마? 1. 자, 그 다음 대문자 4개의 확률. 4개 찾았어. 2개 곱해 2. 대문자 3개의 확률. 이거 아니면 이거죠? 자, 이거 2개 곱하면 1. 이거 2개 곱하면 1. 2개 더하면 2. 그리고 뭐야? 1대 2대 2대 1대 1. 1대 2대 2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표현의 종류가 6가지. 그럼 지금까지 다 풀 수가 있죠? 7, 7, 3, 5 이렇게 나온 거야. 뭐 나왔지? 3개 연관. 3개 연관은 쉬워요. 왜?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잖아. 이건 막 독립까지 따져야 돼. 그럼 3개 연관 그냥 3개를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 3개 연관은 쉬워요. 자, 3개 연관은 상인이 만난다고 치자. 그러면 대문자 3개와 0개와 3개와 0개가 만나는 거야. 맞지? 그럼 표현이 몇 종류 나오고 있어? 세종류. 같은 것끼리 만나면 무조건 세종류예요. 2일 2일이 만나거나 2영 2영이 만나거나 3영 3영이 만나는 것처럼 똑같은 애들이 만나면 무조건 세종류야. 이제 세종류 대문자 6개의 확률이 4분의 1, 3개의 확률이 4분의 2, 0개의 확률이 4분의 1. 표현이 몇 개? 3개.
쉬운 거지. 상반은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섞여 있기만 하면 돼. 라지 A, 라지 B가 같이 있느냐, 라지 A, 라지 B가 같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 왜? 대문자의 숫자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과 상반이 만나면 2, 1과 2, 1이 만나는 거야. 1과 2, 1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표현이 몇 개 나오겠어? 똑같은 애들이 만났잖아. 표현이 한 3개 나올 거야. 그러면서 대문자 최대 몇 개? 4개, 3개, 2개가 4개 나올 확률이 4분의 1, 3개 나올 확률이 4분의 2, 2개 나올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반에서 이렇게 상반인지 이렇게 상반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왜? 대문자가 2개냐 하나냐 그 차이예요. 여기가 2개면 반대편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가 하나면 반대편이 2개가 되는 거라 2, 1이냐 1, 2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같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 상이하고 상반이 만납니다. 상이랑 상반이 만나면 3, 0과 2, 1이 만납니다. 표현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숫자가 다 달라. 4개 나올 거야. 숫자가 다 다르죠. 표현이 뭐가 나왔어? 4개 나왔어? 홀수야, 짝수. 짝수. 뭐가 나와? 부모랑 같은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 나와? 5, 4, 2, 1밖에 안 나와. 그래서 5,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얘만 유일하게 짝수. 7, 7, 3, 5, 3, 3, 4. 근데 무슨 짝수야? 완전히 같이 있을 때 상인 상반이 만나면 2개건, 3개건 부모랑 같은 애는 안 나오고 짝수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 보지 말고 거기다 정리해서 비율 써보세요. 표현형의 종류랑 어떤 비율로 나올지 한번 적어보세요. 봐도 돼요. 최대한 해보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상인상이 독립일 때 저거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상인상이 독립일 때? 상인상이면 4, 2, 0이 1대 2대 1. 상인상이 때. 독립일 때는 2, 0이 1대 2대 1. 이렇게 나오니까.
알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뒤로 넘기면 자, 못 적었으면 사진 찍어서 들어가서 모습을 보고 쌤, 이따 가기 전에 58페이지 9번 있잖아요. 어제 수업 때 해주셨던데 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설명해 주세요. 68페이지 9번? 자, 했으면 63페이지 B 보세요. 자, 기호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A, B, D 세 쌍이야. 자, 여기서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다인자라는 소리예요. 근데 1부터 6까지 유전자형은 다 정해졌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다 정해졌어. 이해됐죠? 모든 애들의 표현이 똑같아.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배운 거 바로 나옵니다. 5와 6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이 최대 4가지래. 5와 6은 뭐야? 상위과 상반. 근데 몇 개 연관? 3개가 다 연관. 근데 누가 상인이고 누가 상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A, B, D가 무조건 같이 연관돼 있어야 돼. 그럼 뭐야? 1, 2, 3, 4, 5, 6 모든 사람이 3개가 다 연관돼 있어요. 누구는 2개 연관, 누구는 3개 연관 없어요. 연관되고 다 같이 연관이야. 근데 뭐라고 나냐면 문제 중에 1번 아빠가 라지랑 스몰 D가 연관돼 있대요. 자 그러면 5번하고 6번 중에 한 사람은 상인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상반인데 누가 상반이라는 얘기야? 5번이 상반이라는 얘기지. 왜? 아빠가 상반이니까 아들이 상반이겠지. 아빠가 라지랑 스몰 D가 연관돼 있으니까 아들도 라지랑 스몰 D가 연관돼 있어야지. 맞죠? 그래서 5번이 상반이고 6번이 상인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1번하고 2번 부모는 둘 다 상반이었던 거야. 맞지? 부모가 상반이 만났으니까 상반이 내가 태어났겠지. 그래서 1번, 2번 부모는 둘 다 상반이고 3번하고 4번 부모는 둘 다 상인이었던 거야. 그렇게 계산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빠가 라지랑 스몰 D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라지, 스몰 D, 스몰 D인지 라지, D, 스몰 D인지는 알 수 없어. 근데 알 수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아빠가 상반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상반이고 6번이 상인이야. 그럼 문제 봅니다. 기억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두 쌍의 상동염 색채가 아니라 몇 쌍? 한 쌍의 상동염 색채에 존재하는 거지. 왜? 한 염색체에 다 연관돼 있으니까. 자, 3번은 라지와 라지디가 연관돼 있다. 어때요? 3번은 라지와 라지디가 연관돼 있다. 어때? 맞지? 왜? 3번, 4번은 상인이라 그랬잖아. 3번, 4번이 상인이라 6번이 상인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라지디가 연관돼 있는 거 맞죠? 자, 5와 6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뭐야? 상인하고 상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이 5보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많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어때요? 맞지? 어떻게 됐었어? 부모랑 같은 확률 없었고 1대1이었잖아. 그지? 왜냐면 얘네들은 표현이 4가지잖아. 그럼 부모랑 표현이 같은 확률은 없잖아. 그럼 얘보다 큰 확률이 2분의 1, 작은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라 2분의 1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C 해보세요. C. 선생님 그때 그 아들이 상반인데 아빠가 지금 상반이잖아요. 엄마가 상인이면 안 돼요? 아빠가 상반이고 엄마가 상인인데 아들이 되게 확실한 상반이 나와. 엄마가 상인이면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연관돼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아들이 상반이 나올 수가 없지. 그지? 왜냐면 유전자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C 해보는데 C는 상인 상반이냐 뭐 이런 말 쓰면 돼. 뭐 배열 상태를 적으면 이렇게 있으면 뭐 상인이다, 뭐 상반이다 이거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C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지금 이론으로 설명할 만한 거는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지금.
조건은 아예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어. 했어요? 자, 보면 일단 문제에 힌트를 줬지. 두 개의 상형식 제이제. 그럼 뭐야? 이연관, 일동립. 이연관, 일동립이면 상인상인 독립, 상반상반 독립, 상인상반 독립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런데 5의 공식이 태어날 때 표현이 최대 7가지라는 거는 1번하고 2번이 상인상인 독립. 그 다음 6의 동식이 태어날 때 3가지라는 거는 3번, 4번은 상반상반 독립. 그러면 5번은 뭐야? 상인 독립. 그 다음 6번은 상반 독립.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상인 상반 독립이 만난 거네? 그죠? 그러면 6의 동식이 태어날 때 i의 가의 표현형이 6과 다를 확률 얼마예요? 그렇지. 2분의 1. 그 다음 5와 6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표현형 몇 종류? 그렇지. 5종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아까 했던 이 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하기도 좋고 그러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어? 자, 육개동생이라는 거는 표현이 지금 3가지를 했잖아. 표현이 3가지 나올 때 무조건 1대1에 1이잖아. 그럼 1대1이면 부모랑 같을 확률이 2분의 1, 다를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지.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라지 스몰이 라지 비 스몰이 라지 비 스몰이 이렇게 유전자는 모두 이거에다가 고정시켜서 주는 문제가 많아요. 쉬운 문제는 맞지. 어려운 문제는 안 알려주죠. 아니면 변형시키죠. 한 사람만 알려줄 때 있죠. 한 사람은 알려주고 한 사람은 안 알려주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따져줘야 돼.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설명이 다 됐어.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거에 문제를 푸는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문제 푸는 기술이 들어갈 건데 이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푸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이걸로 했는데 아니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학원 강사 중에서도 그렇게 문제 푸는 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킬하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과 일반 유전이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A하고 B가 연관되어 있잖아. D는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 D가 다른 유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일반 유전이랑 그 다인자 유전을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일반 그런 문제가 있거든. 복합 문제.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해보면 어렵진 않아. 이게 들을 때는 뭔 소리야. 뭐 이것만 들어도 어려운데
한데 일단 해보면 그렇게까지도 어려운 건 아니라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 그 다음에 어제 배운 내용 확실하게 복습을 해와야 돼.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거를 응용하는 거야. 수학 공식을 외우는 건 외울 수 있는데 문제가 나서 이 공식 중에 뭐를 대입하느냐가 그게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내가 알고는 있어. 여기다가 열연합을 대입할 거냐, 운합연을 대입할 거냐, 아니면 딴 걸 대입할 거냐. 이거는 열연합, 운합연은 아는데 이 문제 이걸 대입을 못해서 못 풀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부해와야 되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 아까 몇 번? 그거는 그거 좀 보자.